그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층의 코어라고 한다면은 뭐 이건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보면 보이는 게 민주당은 지금 싫은데 국민의힘은 차마 못 찍겠어. 라는 사람들이 코어이고 그 부분은 이재명 지사하고 겹쳤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빠졌는데 전 여기서 조금 더 갈 거로 보는 게 지금 이재명 더 지사가 떨어져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최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낙연 대표하고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는 내가 친문 진영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소구력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짐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격차를 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전방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데 후방이 비어 있는 거죠. 그 후방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철이의 정치쇼. 조사 결과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 이낙연 대표가 22.2%, 이재명 지사가 18.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거는 중앙선관위 가시면 데이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론조사 아침에 누가 전해준 거를 보니까 대선 후보들, 대선 주자들, 지금 후보가 아니죠. 주자들 지지율 조사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1등이 돼요. 네. 저희가 한번 예측했었죠. 1등 간다. 눈덩이 효과가 나타나서 눈덩이. 계속 좀 굴러간. 올라갈 거다. 1등 할 거라고는 솔직히 뭐 예상 못했는데 네. 올라갈 거라는 이게 예상이었죠. 뭐 저희가 특별히 뭘 잘 봐서가 아니라 보통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추 장관이 저럴수록 더 올라갈 거다. 다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움이네. 도움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한 일주일 동안 나온 게 저기잖아요. 특활비. 특활비. 그리고 이제 까보니까 뭐 윤석열은 다친 데가 없고 추미애 장관은 나는 안 썼다. 근데 뭐 전직 장관을 썼냐 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이 부울경에서 한 30% 나오고 네. 대구 경북에서 한 27.3% 나왔거든요. 네. 만약에 야권의 대권 후보로서 어느 정도 더 인정을 받게 되면 이 양 지역에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지율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더 올라간다. 네. 동의하세요? 재밌어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은 여기도 뭐 적혀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떨어졌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별로 이게 없고 그럼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강점을 보였던 게 이낙연 대표에 비해 가지고 이른바 중도층, 무당층, 민주당도 썩 별로 뭐 그 국민의힘은 더 싫어 뭐 이런 쪽에 대한 전통적인 제3세력 그 이재명 지사가 보수층에서도 꽤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보수층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그 약간 무당층하고 겹쳐져 있는 보수층 제3세력 쪽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층의 코어라고 한다면은 뭐 이건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보면 보이는 게 민주당은 지금 싫은데 국민의힘은 차마 못 찍겠어. 라는 사람들이 코어이고 그 부분은 이재명 지사하고 겹쳤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빠졌는데 전 여기서 조금 더 갈 거로 보는 게 지금 이재명 더 지사가 떨어져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최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낙연 대표하고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는 내가 친문 진영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소구력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짐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격차를 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전방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데 후방이 비어 있는 거죠. 그 후방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제3세력 뭐 이쪽 거기를 윤석열 총장이 훨씬 더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역시 항상 배우는 게 많아요, 진짜 유 실장님 저런 분석 많이 배웁니다. 아니 방송하면서. 저기 우리가 이렇게 타짜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감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항상 감탄해요. 제가 표현을 안 해서 자존심 때문에 표현을 그래요? 안 해서 그렇지. 네. 이재명 지사가 지지를 하락한 거는요 추미애 장관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주의 장관 네, 그런 왜냐면은 국감 때는요 기본적으로 막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 짐이냐 힘이냐 하면서 막 그 야권하고 티격태격 싸우니까 언론의 집중도가 높아졌는데 중간에 추미애 장관이 안 돼 하면서 국감 시즌에도 또한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지사는 언론의 주목도가 확 낮아졌고 추미애 윤석열이 떴잖아요. 결국에는 윤석열을 띄운 게 추미애 장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추미애 장관도 대선 주자로 조사를 하면 올라갈까요?
아니 그 조금 올라갔던데요. 그래요? 이 여론조사 말고 다른데 보니까 올라갔어요? 한 뭐 2에서 그게 2.6 뭐 이런. 민주당 지지층에서 올라갔겠죠. 근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저는요 그 다른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여론조사를 보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결정적인 변수가 윤석열 총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요? 좀 풀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네. 계속 이렇게 얻어맞아요. 윤석열 뭐 여권 추미애부터 막 얻어맞고. 얻어맞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때리긴 근데 윤석열 총장이 때린 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말로 저항? 최소한의 저항이지. 왜냐면 우리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됩니다라는 이거 옳은 말만 하고 있지 뭐 다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원전 수사 이런 거는 때린 거 아니에요? 원전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그 그건 해석의 산업부에서, 차이가 네. 있는데. 하여간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계속 두드러 맞고 오늘 보니까 정세균 총리도 너희는 가만히 안 있고 내가 총리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며칠 인터뷰에 전에도 그런 보니까. 말씀하셨죠. 그런 거 보면 여권에 전방적인 압박을 가해서 잘리거나 그만두거나 서울시장 선거 전에 그렇게 되면은 서울시장 선거 전에 그렇게 되면 좀 이제 변수가 되죠. 나와가지고 이제 야권 후보나 국민의힘 쪽 후보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저 정말 뭐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이 사람 뽑아주세요. 저 이 사람과 이 사람 같이 한번 해서 제대로 뭐 나라 한번 그 기강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중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 서울시장 선거의 변수, 대권 후보로서의 변수가 저는 뭐 나타날 것 같다. 대중적으로 선거 운동까지 할까 싶은데, 근데 말씀처럼 뭐 한 3월 뭐 아니 설 지나서 이때 나와 버리면은 변수가 되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군요. 그 또 하나 윤석열 총장의 대선 주자로서의 본선 경쟁력은 어떻게 봐요? 지금 상태로서는 제로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 외침이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건데 경제, 사회, 문화, 뭐 외교, 보건 이거에 대해서 문외한이잖아요. 대권 후보는 사회 전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한테 현재로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권 후보로서는 아직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윤태곤 실장, 장성철 소장에게 상담을 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담해 근데 주실 그런- 의사가 아니, 있어요? 상담은 모르겠고 그건 뭐 견적서를 제가 이제 제출을 해보고. 많이 준대. 근데 저도 이제 장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럼 그런 부분이 금방 채워질 수 있는 건가? 없죠. 그렇죠. 네,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어떤 긍정적 포인트 하나가 있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국민의힘이 뭐 윤석열이 옛날에 우리를 뭐 쳤었고 뭐 성골이 아니고라고 해서 그 비토가 강할 것인가? 별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상황이 과거에 뭐 박근혜, 이명박 이런 식의 이제 큰 개파가 있다든지 네. 아주 우리가 정치를 오래 해온 동지들로 이렇게 뭉쳐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에 있는 주요 주자들이 지금 뭐 오세훈, 유승민, 홍준표. 뭐 안철수 대표까지 이분들이 그 내부에서 별로 인망이라든지 홍준표 대표까지 덕성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요. 거가 크게 인정받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나 윤석열이나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으면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으면 민주당 정권이 유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윤석열을 이렇게 앞에 내세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그런 말 많이 한다면서요.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저 국민의힘이 죽는 줄 모르고 윤석열 띄우고 있다. 저는 뭐 일견 동의해요. 일견 동의하는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당이 수권하고 있고 국정 운영하는 쪽이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안 좋지만 쟤들한테 더 안 좋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바인가. 이 상황에 대한 근본적 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죠. 옳으신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기왕에 그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네. 오늘 아침 한 신문에 법조 팀장이라는 분의 칼럼을 읽어보니까 저 잘 읽었어요. 임명권자가 나서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동시에 경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 동의하고요. 근데 그 동의? 신문에 보면은 이쪽 면이 있고 이쪽 면에 이제 검찰이 비판하는 이제 강력한 기사 실렸는데 그
오른쪽 면에 이제 그 추 장관 말은 없고 이제 윤석열 총장 막 공격하는 그분 한 50대 중반 이상 되는 기자분. 이제 왼쪽에 있는 기자는 40대 중반의 법조팀장. 이런 뭐 언론 진보 언론 내에서 어떤 세대적 격차도 보인다. 저는 이제 제 또래인 그 동시에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동시 정리?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못된 칼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해임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고 권력을 향한 수사, 정치적인 독립,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역대로 보면 임기를 채운 사람보다는 못 채운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잘못돼가지고 탄핵당하고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탄핵된 사람 하나예요. 탄핵당하고 감옥 가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겠습니다. 좀 하시죠. 해주세요. 네, 맞아요. 해주세요. 자, 안철수 신당론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뭐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지지율이 월등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신당하자라고 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안 돼요. 또 하나 전제 조건은 국회 의석수 의원들이 많이 따라야 돼요. 자기가 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 우리끼리 하지 말고 새가 있잖아요. 새서. 3명? 그 상당한 수준에 많은 새가 있어야죠. 근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지율도 낮고 세력도 부족한 분이 신당을 만들자라는 것은 상당히 생뚱맞은 제안이다. 지지율이 예. 낮고 세력이 없으니까 신당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게 누가 이런 하자고 그걸 동의하겠어요.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네.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읍시다라고 하면 그 말에 힘이 생기고 그 명분도 생기고 파괴력이 있는데 이 기득권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기득권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 맞아요. 똑같이 내려놓자. 이게 잘 근데 두 분은 먹힐까? 안철수 대표한테 좀 인색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다음 저는- 제가 또 근데 이 이야기가 좀 먹히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랬어요. 반김 반기원 또 국민의힘 내 반김종인? 김종인 아, 대표, 반 김종인 김종인. 위원장한테 불만이 많은 쪽들의 아 이거 두 명이야 두 명. 누구예요? 반김, 장재원, 조경태. 두 명이에요 반김. 뭐 제가 좀 취재해 본 바로는 이건 장 소장님 훨씬 더 아시겠지만은 약간 뭐 원외 그렇다고 해서 여기 반김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네. 완전히 이제 태극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좌파다, 뭐 빨갱이다 이런 식의 반김이 있는 것이고 네. 또 한쪽은 이런 독선적인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또 그게 뭐 장재원 이런 분들인데 네. 그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사람 외에도.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정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대 차원에서 이 고민을 해보는 거고 조금 더 크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요 좁은 집보다는 집을 더 넓게 지어야 된다 이런 문제식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맞는데 그럼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죠. 욕심 버리고 자 우리 서울시장 이기기 위해서 대선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로 뭉치고 한번 제대로 후보 만들어 보자. 그래야지. 저 얘기는 지금 안철수 대표 얘기는요. 나를 서울시장 만들어줘 추대해 아니면 나를 대권 후보로 만들어줘 이러한 개인적인 욕심을 표현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가 2011년부터 안철수 대표가 지금의 여권 진보 진영이 있었는데 어느새 저쪽가 있고 저쪽이랑 합치자 이런 얘기 하나까지 가 있네요. 광폭행보 말 그대로. 세월이 많이 근데 갔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까먹었는데 황교안 전 대표의 공이 없지 않잖아요. 뭐가 왜냐하면 있어요? 총선 앞두고 왜 바른미래당을 합쳤잖아요. 네. 유승민 대표 그리고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총선 이겨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벽을 무너뜨린 공은 저는 있다고 물론 그것도 안 했으면 더 망했겠지만은 있다고 보는데 안 대표가 그러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면은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때는 세석 받을 네. 줄 몰랐지. 그리고 실제로 총선에서도 비례밖에 못 냈잖아요. 이 야권표 갈라먹는다 이런 비판 받을까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자꾸 저런 말을- 주장하면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김종인 대표 말처럼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식의 낙인이 찍힐 수 있을 것 오케이. 같아요. 자 그러면 원포인트 컨설팅. 네. 두 분이 안철수가 살 길은 뭐다. 원포인트 컨설팅으로. 제가 먼저 소장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맛만 조건은- 보이셔야 돼요. 다 보이지면 아 안 돼. 그럼요. 네. 윤태곤 실장님을 빨리 영입을 해라. 안철수 대표가 기본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는 윤태곤 실장과 헤어지면서부터 아, 같이 있었어요? 됐어요.
보좌관에 모르는 있잖아요. 사람 많은데 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냐. 아유, 다 처음은 다 그 세탁해야 돼. 그거부터 시작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의 얘기를 들어라라는 거예요. 주의 얘기. 유능한 참모들 주위에 두고 그 사람들과 상의해서 정말 정치권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도 없고 그런데 유능한 참모들이 가겠어요? 그걸 설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급 많이 주든지 아니면은 나는 대한민국을 이러한 비전을 갖고 미래 비전을 갖고 나는 운영하고 싶어라고 설득을 하든지 네. 그 두 개를 다 안 하고 본인 고집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실패의 가장 저는 큰 아니 원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조언을 하고 국민의힘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들어가라. 그리고 반대인데. 네, 아까 제가 윤석열 반대예요. 총장 이야기했듯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모두 우리가 기득권 때문에 뭐 누구를 죽이겠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 민주당 갔을 때는 뭐 여기 박사님 계시지만 솔직히 말할 때 민주당이 약간 그 운동권의 배타성 또 친문에 강한 안철수를 우리가 이게 들어오면은 충분히 녹여버릴 수 있다 이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안철수를 녹인다고 그거 뭐 좋나? 안철수가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윤석열이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사람은 아무나 다 밀어줄 준비가 돼 있는 당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좀 반대 의견이에요. 저는 국민의힘에 기웃대지 말아라. 그또 간 본다고 또 비판만 받는다. 독자의 경쟁력을 기웃대지 말고 키워라. 그냥 들어가야지. 들어가라고? 네. 하여튼 독자 직진으로? 경쟁력을 키워라라고 얘기하고 싶고 유능한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 보여라. 제일 바로미터가 저는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손 잡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나오면. 네, 윤석열은 왜 안철수의 손을 잡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설득을 해야지 잘. 아까 얘기했듯이 뭐 돈을 주든지 아니면 미래 비전 얘기하든지. 그다음에 김동연도 지금 와서 같이 경쟁하자. 그래서 주위에 저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유능한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저희들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판단과 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에 좀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조경태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제일 강하게 발언합니다만 그 당이 혹시 뭐 분열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분열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분열될 에너지가 장제원 의원 없죠. 에너지 넘치는데.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게 제가 2007년 그 대선 앞두고 열린우리당 민주당 막 다 뭉쳤지 않습니까? 그때 느꼈어요. 이 에너지가 없으면은 모여라도 사람들이 있어야지 덜 불안해하는구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중간에 나가요. 가는 거지. 저 당은 진짜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정말 안 돼. 쟤네들 안 돼. 이러는 순간 완전히 김포당이 끝이야. 되는 거지. 김포당. 김종인이 포기한 당. 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서 임기까지 마칠 거예요. 김포당. 그렇죠. 그거 김포 비하 발언이에요. 그거 안 돼. 그거. 네? 김포족이라고 있잖아요. 왜? 김포족이에요? 네. 김포에 사는 사람. 김치 담그는 걸 김장 포기한 사람. 그렇군요. 김영수님 언제까지 추윤 두 사람 싸우는 꼴불견을 봐야 되냐고요 하셨고요. 9281번 서시는 분입니다. 소장님 참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포차 가서 다 풀제가 지금. 이름이 공덕포차인가요? 얘기해 주세요. 잠깐 공덕 남만 포차. 보여주세요. 그거 좀 보세요. 네. 공덕포차 진짜 술 줍니까? 제가 먹어요. 다음 주부터는 하여간 제 얘기를 하는 뭔가를 하여간 제가 시도할 겁니다. 어쨌든 내년 3월쯤 되면 장모 평론가가 윤석열이 서울시장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이 맞을 것이다. 다 잊어버려요. 네. 자 얘기도 타짜. 오늘 제가 해보니까 까투리보다는 타짜네. 김태현 변호사 들어오라 그래. 네.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라 그래. 네. 네. 제가 약간 솔렸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윤태곤 실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